공양왕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몽주가 죽었으니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조회를 열면 대신들이 왕을 소닥보듯 하였고 먼저 자리를 뜨거나 면전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미 대세는 이성계로 기울어졌고 공양왕의 자리는 위태롭기가 바람 앞 촛불과 같았으니 대신들은 이성계에게 줄을 서기에 바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성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였다. 전하, 소신이 이성계 장군을 만나 단판을 지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대가 나서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이요. 나도 이대로 용상을 뺏길 수는 없소.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 방도를 써야겠소. 전하의 마지막 방도는 무엇이옵니까? 이성계 장군과 동맹을 맺고자 하오. 나라 간의 동맹은 있사오나 군신 간의 동맹은 들어보지 못하였나이다. 지는 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소. 한편 이성계는 정몽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놈이 끝내 일을 저질렀구나. 가서 방언에 오라 해라. 내 이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방원의 신복 조영규가 그대로 전했다. 장군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화가 많이 나셨더냐?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매우 살벌한 분위기니 오늘은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마니 아들을 죽이기에 하겠느냐? 어차피 깨져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깨지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곧바로 이성계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아버님의 대업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소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삼봉수부도 죽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사경을 헤매시지 당녀들은 죄다 끌려가 죽을 판이지 소자가 어찌해야겠습니까? 그 말에 이성계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홀연히 일어나 칼을 뽑더니 이방원의 목을 겨누었다. 이성계는 화도 내지 않았다. 이방원은 그런 이성계가 더 무서웠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말하기를, 아버님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으니 소자 지금 죽는다 하여도 여한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죽어라. 이성계가 칼을 들어올려 정말로 내리칠 생각이었다. 이방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며 이방원의 계모 강씨가 몸으로 막아섰다. 비키세요. 오늘 이놈을 죽여야겠소. 방원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이 끝장났을 것입니다.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러십니까? 비키라 하지 않소. 방원아, 어서 달아나거라. 지금은 그게 가장 좋을 듯 싶구나. 이방원은 그대로 방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는 이성계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였다. 한참이나 달려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기쁨도 있었다. 강씨가 자신을 친자식 대하듯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한씨가 생을 마감하여 세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씨가 오늘 새롭게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누군가 불쑥 다가와 말하였다. 보원을 죽이라 명한 것이 너였더냐? 삼봉수뿐이 풀려나셨군요. 다행입니다. 헌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평생의 벗이 죽었는데 좋을 리 있겠느냐? 소생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의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 대업은 무너진 것이다. 장군께서는 왕위를 쟁탈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받으셔야 했고 망고의 충신 정몽주를 품으셔야 했다. 그래야 우리의 대업에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대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떠날 것이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방원이 뭐라 대꾸하려 했으나 정도전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획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이방원이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다들 왜 나만 가지고 지랄들이야? 한편 백음염을 포함한 도당의 중신들은 연일 왕대비 안씨를 찾아가 겁박하듯 말하였다. 그 망은 멍청하고 어두워 군도는 사라졌고 인심은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사직 및 생명의 주가 될 수 없으니 부디 패하여 주십시오. 왕대비는 대답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텼으나 매일 찾아오는 중신들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시각 공양왕은 이성계의 집으로 행차하여 술자리를 베풀며 군신 간의 동맹을 호소하였다. 경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경의 공과 덕을 내가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 황천이 위에 있고 후토가 곁에 있으니 자손 대대로 서로 해함이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공양왕으로서는 동맹을 맺고서라도 왕실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계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한편 중신들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왕대비가 결국 폐위의 교지를 내렸다.
이성계의 당녀 남은이 드디어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저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고개 숙여 엎드려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 뒤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려내렸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국세를 받들어 왕대비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나아가 분명하여 재결하였다. 대비는 교지를 선포하여 이성계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마침내 백음령을 포함한 중신들은 옥새를 들고 이성계의 자택으로 갔다. 전하, 이 나라 백성과 대소신료들은 전하의 즉위를 바라고 있사옵니다. 어서 옥새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소리에 백성들이 모여 담 넘어 구경하고 있었다. 중신들이 즉위를 바라는 요청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외쳤으나 이성계는 허락하지 않고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은염이 다시 간청하였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망스런 중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쓴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해졌던 것입니다.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이 말은 왕씨의 나라 고려가 이미 정통성을 잃었으니 옥새를 받아도 된다는 말이었다. 중신들이 거듭된 요청을 하자 이성계가 나와 꾸짖어 말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에 일어남은 1000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 중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다. 그냥 체면상 사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러다 왕자의 주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정도전이 나타나 혀를 차며 말했다. 내 익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서 전하를 모시고 궁으로 가지 않고 밤새도록 여서 뭐하는 겁니까? 전하께서 즉위를 윤호하지 않으십니다. 거참, 내가 이래서 마음 놓고 산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정도전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성계가 홀로 앉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고, 대신들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바깥에 서 있는데 장군께서 익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만 즉위를 허락하이소. 지금 뭐라 했소? 그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뻗대고 있다는 것이요. 용상이 비어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의 장군 말고 용상에 오르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황막 그냥 제가 오를까요?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니 삼봉도 나가시오. 본이 죽었는데 어찌 내가 용상에 오르겠소. 나는 희망을 잃었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시오. 장군은 희망을 잃었을지 모르나 백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대업을 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험목까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어서 저랑 같이 궁궐로 들어가시다. 못 가오. 그렇게 방에는 티격태격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며 초조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 새벽이 오나 싶었는데 마침내 정도전이 나왔다. 백음염이 다급히 물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하께서 즉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정도전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새 임금께서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어서 준비해주세요. 중신들은 만세를 불렀다. 1392년 7월 17일 태조 이성계는 억조창생의 만세 소리와 함께 조선 왕조의 창업군주가 되었다. 즉위교서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17개 조항의 국가 운영 방침을 반포하였고 백응념은 문화자시 중, 조준을 문화우시 중, 정도전을 문화찬성사로 임명하여 정사를 돌보게 하였다. 개국공신들은 숭유업불 정책과 더불어 중앙집권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민생과 조정이 안정되니 백성과 대소신료 모두가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료회의를 열었는데 중신 하나가 물었다. 새 나라가 탄생하였으니 마땅히 국호가 있어야 하옵니다. 전하께서 새 나라의 이름을 정해주시옵소서. 이성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글쎄, 나라의 왕이 바뀌고 이름까지 바뀌면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겠는가? 안정을 위해 그냥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정도전이 반대하였다. 전하께서 대업을 이루신 것은 낡고 부패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사직을 바로 세우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료되옵니다. 생각해보니 또 그랬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나라 이름을 똑같이 쓰기에도 좀 그랬다. 그렇다면 우선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그대들이 새 이름을 논의하여 과인에게 보고토록 하라. 그날 이후 신료들은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여 두 가지 시안을 내었다. 전하, 신들이 논의 끝에 두 가지 국호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첫 번째 안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우리 역사상 오랫동안 유래되어 온 명칭이며 아침을 상징하고 있으니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국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무엇인가? 화령입니다. 화령은 전하께서 탄생하신 지역이니 그 의미가 깊사옵니다. 이성계가 얼른 정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니 신료들이 재촉하여 물었다. 전하, 명나라에서도 세 나라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내 생각에는 조선이 좋은 것 같은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들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하옵시면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라. 명나라에도 사신을 보내 물어보아라.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새 국호는 응당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인데 와 명나라에 물어본다 말이옵니까? 이성계도 생각해둔 바가 있었다. 명나라로부터 국호를 선택하게 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 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와, 전하 진짜 대단하시옵니다. 하오나 주원장이 화령을 선택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장단컨대 주원장이는 반드시 조선을 선택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에 예문관학사 한상질이 명나라로 파견되어 조선과 화령 둘 중 어느 것을 국호로 할지 물어보았다. 주원장이 두 가지 시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만 얼른 결정할 수가 없었다. 아씨, 열나 고민되네. 성계이놈은 나한테 별걸 다 물어보래. 어느 것으로 하올까요? 기다려봐라 좀. 생각하고 있잖아. 주원장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화령은 몽골의 수도 화령과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럼 안 되지. 답은 조선이네. 생각을 정리한 주원장은 근엄하게 말하였다. 짐은 세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 좋다고 생각한다. 역시 폐하의 지혜는 바다를 덮을 만큼 넓고 깊사옵니다. 하하하, 내가 좀 똑똑하다. 그렇게 사신이 정해진 답을 얻어 돌아오는 동안에도 조선의 신료들은 할 일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후계자 문제였다. 전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자채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옵니다. 세자채봉이 미루어진다면 여러 왕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길 것이니 나라가 혼란해지옵니다. 전하께서는 서두르시옵소서. 당연히 세자는 장남인 이방우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는 평소 아버지가 왕이 오르는 것을 결사반대하다가 끝내 조선이 건국된 것에 깊이 실망하고는 서해도 해주로 들어가 응가했다. 그러고는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냈으니 태조의 고민이 깊었다. 장남이 저 모양 저 꼴이니 그나마 왕이 될 제목은 방가와 방원인데 둘 중 누가 좋겠느냐.